어젯밤 뭐였을까? 계기는 분명히 있었지. 그러니까 난방 텐트 안에 꽉 찬 텐트와 내 키, 몸부림을 치고 잘 자고 일어났어. 화장실을 다녀왔고 소설을 읽었지. 우주시대인가? 내가 우주를 좋아하긴 좋아하나 보다. 정말 우주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니까 그 우주시대는 세뇌가 가능한 시기야. 전쟁과 발전, 시시콜콜한 걸 얘기하진 않아. 그저 나중에 세뇌가 가능한 시기라고 불렸다, 뭐 이런 식의 배경 설명으로 관계 속에서 죽고 죽이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자는 포획한 포로들을 세뇌시키는 거지. 슬레이브, 뭐 노동으로도 쓰이고, 뭐 어떤 섹스 파트너 혹은 뭐 보디가드, 뭐 어떤 거로도 이제 신체적 조건에 따라 가능한 거야. 물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그 지식을 살리기도 하더라고. 여기서 깜짝 놀랐던 건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지.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확률로 본다면 향후에 있을 법한 얘기라는 거야. 여기서 등장하는 건 또 평행우주. 평행우주라는 건 여기 지구 저기 지구 또 다른 지구, 뭐 발전은 다 제각기고 그 안에 자기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평행이라는 개념에서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어떤 기술 진보의 발전은 다르다라는 설정이었고, 뭐 워프를 통해서 오감이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런 기술의 워프와 평행우주가 더 신기한 건 아니야. 여기서 내 초점이 맞춰진 건 세뇌가 가능하다. 근데 세뇌도 사실은 기술 진보의 한 단면이잖아. 먼 미래,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에 뭐가 남을까? 하나의 시작이 만약에 있다면 그 끝은 뭘까? 남겨진 건 뭘까? 다른 질문으로 해도 되겠지. 가령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모습은 뭘까? 영생? 어떤 진화된 어떤 생명체의 형태? 그러니까 시한부라는 어떤 개념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이 시한부기 때문에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면서 발전을 하게 된 토대가 된 거 아니야? 만약에 영생을 한다, 휴희, 즐거움으로 한다, 그렇다면 태반은 글쎄다. 그 영생이란 조건에서 만약에 아웃시키는 것, 플레이어를 아웃시키는 게 죽고 죽이는 어떤 그런 상황만이 있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온전히 선택을 인류에게 맡긴 거잖아. 그런데 지금처럼 인생의 대부분이 그냥 죽어. 어쩔 수 없어. 정답이야. 그런 상황에서 죽고 죽임은 이게 오히려 옵션,
그러니까 선택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들,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냉담하기보다는 그러지 말자, 우리 좀 더 나아가는 쪽으로. 그러면서 점점 숨었지, 보이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죽고 죽이는 것이 이제는 은연중에 죽고 죽이는 게임처럼 바뀌어버렸지. 결국 맥락은 같은데 이 역할이라는 건 점점 커졌어. 아니, 많아졌다고 봐야 되겠지? 혹은 다양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헷갈리게 된 거야. 뭐가?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궁극에 도달하는 점이 정해진 답이라면 그걸 향해 가는 이 속도는 조절 가능하지 않냐라는 걸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 빠르게 가는 게 과연 우리에게 이롭냐, 적당한 시간과 발전을 이룩한다면 오히려 지금을 누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하는 사회잖아. 발전은 곧 그 사람의 성공 혹은 지향을 말해. 그러니까 지향을 말한다는 말이지. 보통 사람들의 본능과 같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난 어쩔 수가 없었어. 혹은 난 이걸 꼭 할 거야.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냐고. 꼭 하고 말 거야 라는 거에 토대가 스스로 세운 어떤 가치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환경에 치우친 그 속에서 자기가 변명을 할지라도 행동의 결과는 마찬가지잖아. 뭘 하려고 얘기했지. 어찌됐든 한 점을 향해 지향하고 발전하고, 마치 그게 당연하고 그럴듯하다 그래야만 할 것 같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본능처럼 새겨져 있다라는 거야. 그 새겨짐은 가족이나 혈연 혹은 지연, 학연, 뭐 어떤 연을 통해서 더 공고히 됐고, 그 공고히 된 상황에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교류와 관계 설정을 통해서 재미 혹은 살아가는 맛, 어떤 인생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생의 탐구가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주어진 것은 배경이고 환경이야. 근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건 배경과 환경에 치우친다는 거지. 배경과 환경이 주어진 건 백지에서 너는 뭐다? 너는 뭐야? 너는 뭘 해야 돼? 라거나 너는 어떤 존재야? 존재론, 존재감, 존재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자각 혹은 자기의 어떤 깨달음? 이게 좌뇌우뇌는 따지지 말자고. 우뇌가 뭐 깨달음을 하기 때문에 우뇌가 우월하고, 좌뇌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이롭게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뭐 좋지 않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건 좀 애매한 게 아니라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어찌됐든 둘 다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떻게 중용과 무덤덤함으로 이 인생을 정의를 내리고 그 삶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도 있는 거고. 자, 백지에서 하나의 면이 태어났어. 하나의 면이 태어났을 때 그 면을 바라본 누군가, 그 면을 느낀 우리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싶어? 똑같잖아. 똑같은 행동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하고 싶냐고. 하고 싶지 않겠지. 그러면 한 공간에 넣은 거야.
관계라는 걸 통해서 이게 평행 우주라고 할지라도 같은 걸 복사했다라고 친다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그걸 뭐하러 그렇게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평행 우주라는 걸 만들어. 굳이 왜 겹겹이 쌓여있는 걸.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평행 우주는 지금 모습과 다를 거다. 평행 우주라는 자체의 개념이, 그러니까 다차원의 개념과는 또 다르잖아. 평행이라는 건 여기와 다른, 내가 여기 있는데 옆에 바로 내가 있다라는 개념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내가 지금 보는 면이 하나의 어떤 단면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보는 면 다른, 이 외에 다른 면에 다른 이면이 또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나와 유사하다는 얘기잖아, 평행우주라는 건. 평행 아닌가? 아무튼 평행이라는 개념이 같은 선상에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자고. 그게 맞는 거고,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상상이고 불가능한 건 없다. 상상이 실현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게 내 눈앞에 다가올 확률이 커진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에 집중돼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재벌이라는 개념이 변수로, 그러니까 10%든 1%든 이런 게 튀어나온 거지. 절대 다수의 사람이 재벌이라고 해보자고. 재벌이면 그 안에 무슨 재벌을 논할 거야? 가난한 이가, 1%의 가난한 이가 오히려 어떤 뭔가의 초점의 대상이 되겠지. 당연하지 않아? 지향이 될 거라고. 지향, 관심사.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무지하게 많은 어떤 달성을 했어. 뭐 화성이든 금성이든 이 태양계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행성들을 우리가 척박한 곳을 개발해서 살 수 있게 만들었어. 이 방향은 아닌 것 같긴 해. 그렇지만 거리의 어떤 제약 때문에 어찌됐든 다른 우주의 은하에 아무리 파고 들어도 지구와 같은 건 없다는 거지. 어쩌면 이게 더 그럴듯하지 않아? 하나의 우주를 생성을 했고 그 우주 안에 지구라는 곳에 생명체를 두고 뭔가를 일으켜. 그러면 자, 평행 우주에서도 얘기했잖아. 나와 똑같은 어떤 일들이 지금 똑같이 여러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없겠냐고. 그와 같은 예처럼 지구와 같은 이 우주에 내 보이는 우리 인류가 찾아낸 이 공간 안에 지구와 같은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변수가 되겠지만, 그 변수는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이 우주라는 어떤 룰, 우주의 생태계에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지향점이 크게 바뀌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가령 그건 아직 열리지 않은 무대라는 거지. 평행 우주가 열렸어? 안 열렸잖아.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생에서의 이 우주에서 다른 어떤 생명체를 우리가 연결된다? 이만한 과학기술은 평행 우주가 열리고 정신세계, 가상세계 뭐 어떤 거라도 가능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 페이지는 아주 좀 멀리, 물론 지나고 보면 찰나와 같지. 그랬다, 행복했다, 김성호는 그렇게 곽서야 만나서 아이 셋을 낳고 살았다, 한 문장처럼 나온다는 거지. 이 우주는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이렇다, 세뇌가 가능한 시기다. 그리고 그게 끝이야? 아니야. 세뇌가 가능한 시기가 지나면 어떤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치고받고 할 거라는 거지. 기술의 진보에서 어떤 변수를 하나를 놓고 전체화할 필요도 없다. 그건 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자, 이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상을 이해했잖아. 자, 근데 지금 나는 여기 지금 살고 있어. 먼 미래도 알겠고, 먼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잖아. 궁극의 어떤 모습이.
자, 그런데 나는 지금 그때의 나는 내 나일까? 자, 여기에서의 질문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야. 평행 우주든 어떤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우주의 다른 생명체든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연결이 될까 안 될까? 된다. 되고 있다. 영향을 끼친다야.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 근데 왜 실현이 안 돼? 그걸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아니라니까. 절대 다수가 되는 순간 펼쳐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종교라는 걸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 이런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 같아. 일종의 훈련처럼, 연습처럼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지. 기적은 과학에 있지 않아. 과학은 드러나는 거, 발견하는 거, 발명하는 거. 그러니까 쾌감은 있고 성과는 있고 한데 이걸 이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과학인 것 같고, 그걸 또 브로드하게 상용화를 통해서 전체가 다 쓰면서 그렇다, 그러하다라는 걸 정의 내려서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어떤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현생에서의 토대가 과학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배경과 환경이 지금 나를 이렇게 여기에서 있게 만들고 머물게 만들고 나아가는 어떤 토대가 되듯이 과학기술이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지. 자, 여기 시점에서 그렇다면 배경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어제 문득 떠오른 얘기는 그거야.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환경이 주어졌어.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이건 뭐 프로그래밍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시오. 이런 변수 저런 변수를 좀 더 넣었을 때 차이가 뭐겠어.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런 걸 알았단 말이야.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치자고. 프로그래밍 된 어떤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 주어진 여건에서.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마. 어떤 상황에 여러 인물을 놓고 어떤 일감을 놓고 거기에 살짝 양념만 치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비슷하잖아.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구와 협업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다시 뭔가 그걸 잘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또 누군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 은퇴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고, 프로그래밍 된 거랑. 물론 이 안엔 내가 살아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전에를 너무 위험하면 안 돼. 전에도 전에 역할이 있는 거야.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런 면에서 짧네. 출근 시간이. 주차장에 왔어. 아쉽기 그지없지, 그지? 자, 아무튼 오늘은 샤워를 하고 왔고 스트레칭도 했잖아. 여유가 있단 얘기지. 내 얘기는 여유가 있어. 와, 이거 잠깐. 야, 이거 어디다가 대야 되나? 좋아, 여유가 있어. 아유. 와, 날이 춥고 눈은 와 있는데 길은 많이 미끄럽진 않은 지금 환경이야. 그런 길을 운전을 하고 왔지. 차가 미끄러질까 아릴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 아니야. 난 녹음을 했잖아. 심지어 핸드폰을 들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의 어떤 목소리 녹음이 더 잘 되도록 뚜렷하게 녹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도 봐랴 운전도 하랴 주로 2차선으로 왔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는 녹음을 했다라는 거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여기에 가치를 운전을 했다, 뭐 주위를 둘러봤다, 눈이 왔다, 나는 녹음했다, 어떤 생각을 했다, 여기에 가치 경중을 매길 필요는 없어. 어떤 환경이 주어진 데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자체는 그냥 다 하나야. 추구를 하네 지향을 하네 이런 어떤 뭔가 그럴듯한 우호적인 긍정적인 어떤 이런 걸 덮어 씌우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라는 거지. 내가 하나의 행동을 하는 거라고. 그 하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그리고 다른 어떤 기록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뿐이지. 그러니까 운전을 했다? 운전을 해서 뭐가 남은 게 뭐야? 그냥 운전을 한 거잖아. 사실은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하는 거지, 운전에 대해서. 그럼 생각을 했다. 생각은 기록을 해서 남겼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의미가 이어지는 거지. 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 가치가 중대하다. 근데 기록의 어떤 의의는 내가 지내고 끝나고 말 어떤 순간에 대한 이 내용을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걸 그냥 성우는 살았다야.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걸 왜 얘기를 해줘야 돼? 라고 한다면 뭐 이 얘기가 가령 나는 운전을 했다, 눈이 왔고 미끄러웠다, 운전을 조심했다, 이런 말과 비슷할 수 있어. 거의 똑같을 수 있겠지. 일상이 반복되는 어떤 기록이 남과의 어떤 차이가 크겠어? 내가 얘기했던 어떤 것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상의 기록이 내가 그때 그랬구나 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파장을 준다면 이건 영향을 주는 다른 인자를 하나 생성시킨 거잖아. 이 생성을 시킨 어떤 행위가 바로 존재를 이어가는 맥락이다. 아니면 존재를 이어가는 단추다. 이 재난 문자 때문에 자꾸 끊겨 녹음이. 아니 왜 끊길까? 녹음하는데 그냥 진동이 왔으면 된 건데 이걸 끊어버리네 녹음을. 재난 문자를 받질 말든가 해야 되나. 근데 위기감과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좋은데, 그지? 눈이 왔다 어쩌다 저쩌다. 아무튼 얘기하는 골자리 이해하겠어? 우리는 어차피 살고 가고 궁극적으로 어딘가에 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 얘기할 땐 그랬다, 지구시대 그래 그랬지. 근데 그랬지로 끝난단 말이다. 어떤 기록이나 어떤 이 맥락에 이어짐이 없으면. 자,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는 등장할 거야 아마. 누구나 다 그 어떤 부분들의 역할을 알고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차이가 바로 그러니까 삶의 경중 혹은 앞으로 있을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 근데 이 역할은 사실은 그 환경에서의 역할은 그가 나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해낸 거, 기술을 발전하고 기억되고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고 배경이 돼서 우리가 또 알고 지내서 하는 이런 영웅적인 인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봐, 여기에서 초점은 그 인물을 배워서 그 인물이 살았음을 알아서 내가 뭘 하겠다 라는 이 개념 이해하겠어? 나에게 필요한 어떤 그것도 하나의 소스 배경이지 그 배경이 나의 다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네 말하기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부러워한다면 부러워할 수 있는 존재야. 뭐 돈이 많아서 부럽든 그 역할이 부럽든.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삶에서 그걸 부러워한들 차이가 뭐고,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 나를 부러워하는 누군가, 아니면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 누군가, 내가 부러워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누군가, 여러 관계 설정에서
그 나름의 각각의 어떤 삶에서 그 각자의 그가 지향할 건 뭐겠냐는 거지. 부러워하면서 살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눈 오는 날 운전을 해야 돼. 그럼 운전을 해야지. 부러워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와다. 그러니까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아. 어차피 하나야. 네가 하는 거거든.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내 스스로가. 다른 거는 다 배경 환경이야. 그냥 역할이라고. 우리는 지금 어떤 영화에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어. 근데 이 영화는 내가 짰든 남이 짰든 누가 짜놓은 거든 그냥 난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돼. 내가 주인공인 거지. 내가 엑스트라나 내가 어떤 그 등장하고 있는 어떤 차 1번의 차라거나 동물 1호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 살기 위한 그 어떤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노력과 뭔가 어떤 하고 싶음과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감정과 노력과 열정과 이룬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했을 때에 내가 그냥 플레이다. 김성우는 살았다. 뭘 하고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라는 무엇과 어떻게에 대한 얘기지. 사실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하는 것들은 그 살아가는 환경을 살아가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야. 궁극에 우리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뭔가에 닿았잖아. 자, 그럼 난 여기서 살았어. 재미를 느끼고 행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웠어. 살았지. 삶의 모습이지. 그래서 내가 좌뇌를 미워하지 말자고 했잖아. 좌뇌도 필요하고 우뇌도 필요하고. 그럼 자, 깨달음도 필요하고 다채롭고 다양한 경험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껴. 내 역할을 통해서 느끼든 환경 속에서 느끼든 배경을 보고 느끼든 관계를 통해서 느끼든 사랑한 감정을 느끼든 어떤 걸 자극이 돼서 내가 떠올리는 어떤 감정에 다시 그걸 강하게 떠올릴수록 그 상대에게 전해지겠지. 자,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우주 저 먼 곳에 다른 생명체와 평행우주에 또 다른 내가 있든 평행우주에 다른 어떤 생명체가 이런 면을 논의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고 보자고. 나를 지켜보고 있어도 상관없고 내가 지켜보지 못할 뿐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라는 게 왜 불가능하다고 봐. 가능하지. 나도 지켜보잖아. 내가 배경을 보고 내가 환경을 보는데 누군들 지구를 보지 않을까? 지구 안에 한국에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생각을 하면 가능하다고 여기잖아. 그럼 가능한 거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걸 뭘 아니라고 부인해. 내 행동과 모든 어떤 결정과 판단들이 누군가의 어떤 그림자거나 대행이거나 실험이거나 어떤 정의를 내리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건 그냥 엮어서 보는 면인 거지.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나의 어떤 주인과 주체를 가지게 됐어. 이제 그러면 내가 주인이다라고 보자고. 내가 이 주어진 환경에 내가 주인이야. 그럼 난 무엇을 어떻게 궁극에 다 할 거냐. 세상을 둘러보고 느끼고 만끽하고 재미를 찾아 평온을 찾아 깨달음을 쫓아 수양을 하고 우리가 감정을 하고 티키타카도 하든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가 활력과 어떤 재미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어. 그래서 그래서는 없다고 했다. 왜? 궁극에 닿는 모습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닿을 거라고 했잖아.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닿든 그 모습은 다르지 않아. 그 가는 과정이 평행우주든 저 멀리에 있는 다른 생명체든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결과는 같은데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난 지금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 상상과 생각이
이게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 그 현실이 또 이루어지고 그 현실 속에 다른 상상과 생각을 하면 그게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닿은 어떤 하나의 점이 수억만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다고 한들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찰나와 같다. 있어 없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어 없이 찰나와 같이 머문다. 참 놀랄 로짜로세 여기까지 찾았고, 있어 없이란 뜻도 풀이가 됐어. 머문다 라는 뜻도 알겠고, 내 생각이 어쩌면 빨대 꽂은, 내가 빨대를 꽂았든 연결이 됐든 클라우딩 어떤 개념의 아카식 레코드의 어떤 개념 속에서 얻었든 어찌 됐든 간에, 그래, 주차장에서 이제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지. 가야 될 때야. 주구장창 앉아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 바로 그게 인생의 묘미다. 인생의 진리는 거기에 있다 라는 걸 말하고 싶다. 멀리 있지 않다. 그 안에서 네가 추구할 것이 괴로움과 아픔, 그걸 추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어진다 이거야. 괴로움과 아픔은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고통과 고난이겠지. 역경은 주어지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추구할 건 뭐겠어? 쾌락, 즐거움, 행복, 깨달음, 중용, 수없이 많은 네가 지향하고 싶은 걸 해. 네가 고통을 즐기고 아픔을 즐기고 역경을 즐기려면 그걸 해도 돼. 운동도 어떤 걸 이루고자 한다면 그 안에서는 정말 뭐라고 할까, 인내, 끈기, 감정 컨트롤,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하는 어떤 행동, 뭐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 자, 나이 50에 이르렀고 머리를 쥐어 뜯는 행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 흰머리가 났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워. 이제 그만 애쓰지 않아도 좋아라고 했어. 그랬더니 재미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야. 과거에는 재밌었던 일들이 이제 돈이 풍족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돈 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돈을 뭐 막 풍풍 쓸 만큼 벌지 못했으니까 뭐 어찌됐든 그래도 돈에 대한 구애가 없어졌다라고 느끼니까, 와, 어떤 한 부분이 쭉 사라지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든 거야. 뭔가를 이룩하잖아. 경제에 도달했을 땐 상실감이 그만큼 따라온다는 거지. 그렇다고 아래? 아니면 여기? 아니면 태초에 태어났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지. 나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성장했잖아. 성장. 그러니까 앞으로 나간다, 지향한다 라는 거는 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헷갈리게 만들거든. 찰나와 같이 머무는 이 세상인데 멀리서 보면 살았단데, 그냥 살았단데 거기에서 뭘 나아갔어. 그냥 살았다야. 내 노력과 무관하게 그냥 살았어. 살았는데 넌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을 때 답변과 뭘 했니? 라는 답변인 거지. 그건 지향이 아니야. 지향은 버티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게 아닌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 아니잖아. 그건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 우리가 이미. 이해해?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탐구는 필요하다. 자, 숙제로 남겨놓고 이젠 정말 가야 될 것 같아. 6시 46분. Thank you so much. See you.